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누락된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행안부 장관님. 예. 전에 제가 왜 그 계곡 정비 불법 시설물 네네.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뭐 851건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중이잖아요. 네네. 지금 3월 말까지. 네. 그런데도 아마 누락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지금 제가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요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실태 조사를 시키고 네. 신고를 좀 한번 받도록 하십시오. 제 SNS에도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발견된 데는 표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이거 숨겨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요. 네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직자들 전부 다 누락시키거나 이런 공직자와 자치단체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징계를 넘어서서 징계는 당연하고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예. 알면서도 돈은 제대로 조사 안 해가지고 다 누락해 놓은 거는 다 찾아가지고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국무총리실도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관 감찰팀이 있죠. 그래서 이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라서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인사 문제인데 우리 그 각 부처청 각 위원회 뭐 위원회는 별로 없겠지만 부처청은 지금 인사는 우리 청와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되 우리 각 부처청의 의견대로 인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거 외에는 옛날로 치면은 뭐 중간에 꽂아 넣거나 무슨 우리가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는 자율적으로 하되 철저히 하되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상층은 이렇게 좀 기강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질서가. 근데 그게 하부단위까지 제대로 예를 들면 엄정하게 공직 기강이 잡혀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인데 상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잘하고 못하는 건 다음 문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안 한다든지 이거는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죠.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 징계를 하든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를 하든 그런 걸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들을 어쨌든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칭찬하고 표창하고 포상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뭐 다들 잘하시겠지만 한번 좀 더 챙겨보십시오. 이게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일을 하려면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 기강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혹시라도 좀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네, 하천 계곡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 및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했습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25년 7월부터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일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25년은 전국적인 정비의 첫 해인 만큼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불법 점용 행위는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서 835건 조사되었으며 평상, 그늘막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 건축물 및 불법 경작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753건, 90%에 해당됩니다. 는 원상복구 조치되었습니다. 미조치 시설은 철거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하여 자체 철거 계획을 마련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비 실적 평가를 통해 모범이 된 15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과 특교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 26년도에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5년은 다소 늦은 시기인 7월부터 단속을 추진했기 때문에 불법 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이 많아서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6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3월부터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5월은 농작물 파종 등 불법 경작 단속, 또 6월부터는 평상, 그늘막 등 불법 상행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 인력도 대폭 확대하여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재난특효세도 선제적으로 교부해 하겠습니다.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와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용 특례를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비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확대하고 특교세 등 재정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름철 대비 빗물바지 정비와 관련해 25년에는 집중 관리를 통해 전년 대비 3.5배나 많은 곳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4월부터 조기 추진해서 철저히 여름철 재난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조사 건수가 전국을 했더니 835건이더라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할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네,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누락된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볼 때 봤던 건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 못 본 척 합니다. 위반을 하고 있는데 위반 사례로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슬쩍 못 본 척해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음에는 감찰을 시켜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누락시킨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도 요거 한번 행안부하고 좀 신경 써서요. 네, 그렇게 하도록 네. 하여튼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835건밖에 안 돼. 그리고 90%를 자진 철거 붙고 있다는데 철거할 수 있는 것만 조사한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안 한 거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원칙을 좀 명확하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청에
그 내부 감사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좀 활성화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감찰 감사 기능을 좀 강화해서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하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공직 기강이 무너져요.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속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다 돈 벌기 위해서 위반하는 건데 이거 벌금만 수사하고 벌금에서 처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처벌받을 사람을 바꿔가면서 합니다. 명의만 바꾸면 되거든요. 기껏해 벌금 500만 원, 재범해봐야 뭐 벌금 한 7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아예 바꿔요. 그리고 벌금 내고 걸리면 벌금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중처벌 되니까 이름 바꿔가지고 또 하고 며느리 이름으로 했다가 시동생 이름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과징금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행안부. 그 과징금으로 그 수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면적 곱하기 얼마 더하기 아니 곱하기 위반 연수까지 예. 이렇게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불법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게 좀 만드시도록 하고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수익을 환수하도록 네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형사처벌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괜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데 시간만 걸리지. 그래서 이건 다시 좀 전면적으로 한번 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이거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예.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데 네네. 근데 이행강제금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보니까 이자와 가산제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반해서 버티는 만큼 이익이에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더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이익이에요. 네. 그 이상한 제도 같아요. 저기 법제처에서도요. 이행강제금이 온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재금을 위반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되게 지금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이익 이상의 가산금을 붙여야죠. 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네. 다른 전 됐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 미안합니다. 안 보고 싶은 인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있는 현실이니까 맞닥뜨려서 얘기를 좀 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원래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쁜 현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표 떨어질까 봐. 그래도 우리가 또 가능한 새로운 대안도 좀 찾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곡 정비에 나서게 된 이유는 국내 관광객들이 갈 곳이 없다. 전체 팔이 자꾸 작아지는 거죠. 계곡 방문을 회피하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합의한 규칙은 서로 지키자. 사실 여러분들 진짜 억울할 거예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일어나. 더 큰 잘못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 공감하거든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진짜 힘센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하고 작은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사실은 그걸 요구하기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힘이 세든 너무 많이 가졌든 아니면 작든 간에 서로 규칙을 지켜줘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영업에 사용하는 곳이어서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철거에 동의해 주신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측면에서 좀 안타깝고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하나 예외를 인정해 놓으면 자꾸 그게 끊임없이 확대돼요. 일률적으로 좀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 일반 시민들, 도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개별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뭐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섭섭한 말씀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아플 정도로 멱살을 잡으셔도 돼요. 아니 좀 잠시만요. 우리 순서에 따라서 순서 있어요? 예, 네, 순서에 서서히 하십시오, 따라서 그럼. 진행하도록 제가 네. 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아름다운 테마 거리를 조성해 주셔서
그래서 본래 본인들 영업장이 있으니까 뭐 그걸 중심으로 뭔가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시나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좋겠다는 생각이고 테마거리 조성이나 이런 건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가능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다음 건의자 우리 순서대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작은 게 있군요.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영업할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게끔 항상 상식에 준해서 여기가 그렇게 강정소비가 아니잖아요, 지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 불편 얘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아 너무 길어요. 좀 주민들 얘기를 아니, 들으십시오. 조금만 더, 조금만. 잠시만. 제가 시간 많이 충분히 가요. 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들 얘기 그냥 말씀하세요. 우선이지. 자, 말씀하세요. 괜찮아. 뭐 순서대로 하면 돼. 뭐 순서를 정해놓은 게 있나 본데. 먼저 하세요. 순서 정해놓은 거 없잖아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주민들 응어리진 거 풀어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라고요. 풀어주려고 온 건 금방 아닙니다. 드릴게요. 아니, 먼저 하시라 그래. 뭐, 먼저 하면 되지. 뭘 그러세요? 공정성, 형평성 때문에 집행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방법을 찾자고요. 5만 원, 6만 원 팔다가 여름에 15일, 20일이에요. 장마 끝나면. 자리값 10만 원 받고 앉으면 20만 원이다. 그래서는 안 되죠. 때려야죠. 그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이 동네는요. 10,000원 올려서 7만 원 받아요. 아침에 엄마들이 애기들 놀리러 와요. 그래서 저녁 때 가요. 방학하면 초등학생들. 하루 종일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멀리 어딜 가요? 서민들이 해외를 갑니까? 그러니까 110만 원 받고 다 그렇게 폭리 취하고 하는 데는 단속해야겠죠. 형평성, 공정성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을 모르니까. 다 좋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부셔라. 안 그러면 2천만 원 때린다. 2천만 원이 없어서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형무소 가서 2년 살까봐 지금 뽀개고 있어요. 그걸 정치한다고 없앤다고 한다고 표가 올라갑니까? 그걸 단칼에 이거 없애면 이 많은 여기 꽉 차는 사람들이 여름에 어디 갑니까? 계도를 해도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한 2년 3년 가다가 이렇게 정치를 하셔야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 다 죽여. 경기 도민 놀러 갈 데 없이 다 죽여. 뭐 사람 편하자고 사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다 국립공원도 4년 5년 걸렸어요. 이거를 단칼에 몇 년 걸려서 해줘야지. 그래서 벌금 낸 게 작년부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요. 아 언젠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왜 바보입니까? 감이 있죠. 어떻게 지금 2천만 원 안 하면 2년 징역 산다고 다 없애라. 했던 말씀 말고 추가로 하실 말씀 마저 하십시오. 추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 말고 더 하실 거 새로운 거. 이 얘기예요. 아, 이 얘기. 이게 다예요. 다른 분 얘기하시죠. 뭐. 그렇죠. 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조기 후퇴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저는 여기 다 속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예. 우리 지사님 오신 데서 얼굴 안 붉히고 점잖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괜찮아요. 아, 뭐 화나는 건 사실이죠. 제가 1억 3천 권리금을 주고 올 4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한 3,500, 4천 정도 투자를 했고요. 한여름 장사하니까 딱 투자한 만큼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 끝나기 전에 이제 장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요. 또 너무 좀 가혹하다. 뭐 매년 개고장은 날라왔지만 그게 이제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뭐 올해도 그러다 말겠지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내몰아 버리면 저희도 그냥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좀 유예 기간을 주십시오. 그 규모를 좀 줄여가면서 그 다음에는 또 반을 줄이자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공정한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먹힐까 싶기는 한데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아까 뭐 화난 거 아니에요. 뭐 표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도지사 1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표를 의식 안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압니다. 이게 수십 년 이렇게 했잖아요. 소위 단속한다고 말을 해놓고 안 해. 뭐 법률 제정해놓고 안 지켜요. 뭐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래서 심지어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아, 근데 방향을 잠깐만, 이상하게 제가, 잡으시면 우리 잡지 잠깐만. 마세요.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말씀하자는 건 아니니까. 방향을 이상하게 잡으시니까 살짝 불쾌하네. 그럼 당연히 불쾌하죠. 어떻게 안 불쾌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불쾌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불쾌한 자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 더 하도록 네, 하시고 그래요. 중간에 끊어버리면 알겠어요. 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죠. 알겠어요. 아까 우리 유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십 년 유예를 해온 겁니다. 매년 개고장 보내고 안 하면 철거한다? 라고 말하고 또 한 번 밀어주고 또 안 하니까 또 보내놓고 또 미루고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도대체. 그 측면에서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이나 그런데 그런 거죠. 제 입장. 저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1350만 도민들을 생각해야 될 사람인 거고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도 이상하고 아주 나쁜 놈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원칙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위임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러분이 여기 도민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픔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제가 원론적인 얘기 결정은 다 져놓고 지금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근데 얘기를 하지 결정은 말까요? 다 져놨네 지금. 본인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좀 들어보시죠. 왜 혼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들어봐야 되잖아, 끝까지. 기다려봐요. 말 끊지 여러분이 말고. 하신 얘기에 제가 답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OX로 하고 끝내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는 전체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의해 놓은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사회에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프겠지만 그 아픔에 저도 공감은 일부는 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하다못해 3년, 5년 미루다가 또 그냥 계속 가요.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드리면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주차장 쪽에 권리계 그게 하천부지거든요.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조명 허가를 내고서는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 법률상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현실적인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서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유예도 안 주시고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면 따르자. 대신 최소한의 밥 세 끼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자 한 게 그건 지상에서 밥을 먹고 개울가로 발 담그러 가는 것까지는 예. 근데 거기에 선결 조건이 일단은 지상에서 개울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물론 대부분의 영업 장소가 개울가에다가 철거가 되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주 협소하고 좀 제대로 형식이 안 갖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합법적으로 난립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정해 주시면 저는 말씀드릴 때 저는 액면대로 합니다. 그 정치적 함의 이런 거 없어요. 말한 대로입니다.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독점 행위를 좀 막자는 거지.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밥 먹다가 내려가가지고 놀다 오든지 먹던 거 들고 내려가 지가 그 물에 들어가서 먹든지 이게 무슨 상관 있어요. 사실은 그 하천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건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돈 내서 할 일이 아니고 시나 도에서 돈 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그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왜 하천에 못 들어가게 옹벽을처럼 막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그걸 지원하는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 가설물 문제도 좀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품이나 건축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죠. 뭘 하냐면 제가 밭에다가 평상 깔고 거기서 밥상 넣고 밥 먹는 게 불법인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그래. 건축물의 용도를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위에다가 아니 나 뭐 파라솔 놓고 아니면 위 깔끔하게 놓고 평상 놓고 밥 먹는 거 안 되냐?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건축구 위반 아닐 것 같고 그 토지 용도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지는 상관없잖아요. 해도
근데 그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해도 되고. 아니, 건축물 해야 되고, 건축물은 아니고 그냥 평상 놓고 해도 아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러니까 그건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 혹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뭐 변경이 필요하거나 하면 요런 구역은 좀 특별히 이번에 뭐 단속이 되거나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 지역은 좀 뭐 예외나 아니면 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걸로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죠. 네. 사실 그게 여러분한테도 좋습니다. 네. 볼거리가 많은 동네가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유입되는 임금은 분명히 줄을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 그걸 만들어 주시면은, 그러니까 도지사님하고 저기 높으신 분들이. 머리가 좀 굳어가지고. 저희도 그래요. 현장에서 정말 현장성이 있는 이게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산이 높아요. 산에서 산림도로가 다 있습니다. 바이크를 해가지고 여기 그런 거 운행을 한다든가. 짚라인을 설치를 한다거나 해서 개발은 짚레인 설치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그건 뭐 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합치돼야 될 테니까. 요거 포함해서 어쨌든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세요. 지사님 제가 한 말씀 아까 하셨죠? 안 한 분 먼저. 와 되니까 아주 인대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항상 아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부에서 그런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렇죠. 예. 나쁜 짓 하는 거. 오늘 도지사님 오신 김에 인도를 개선하자. 진짜 하나 해주시고 가시면 평생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든지 좀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데크식으로 깔아도 충분하죠. 데크가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아니 우리 이장님이 통해서 우리 수건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몇 번 지금 2년째 지금 제가 얼마 정도 든다고 하던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몇십억? 몇 억? 안죠 몇십억이죠. 도를 개설하는데 몇십억까지 들진 않을 것 같은데. 유지를 수용할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여기 주민들이 평생 안 간다는 조건이고 천막을 안 치고 뭐 아시바 같은 거 이런 거 다 철수하지 마. 기존에 있는 것까지 팍팍 긁어낼 필요도 없지 않나. 이걸 좀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성공을 하겠습니다. 네, 참고 좀 해주세요. 아니 웬만하면 부셔야지 않아도 될 거를 꼭 부셔야 되냐 이렇게까지도. 일부 이러면 뭐 철거 그것도 하나의 원상 복구 방법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 그러고 있을 경우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닌 집도 많이 그래요. 네, 그냥 그런 아닌 집은 억울하겠지. 아닌 집은 지금 저 집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 못하지? 실제 신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네, 그런 점도 있어요. 내려가서 거기 뭐 먹을 수가 없다. 골뱅이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1000걸음이 돼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걸음만 갔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이 이걸 아니, 자꾸 너무 그래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철거 이후에, 원상복구 이후에 뭔가 대책을 좀 세우긴 해야 되고, 좀 식품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들을 좀 한번 목록을 한번 뽑아보죠. 아까 얘기한 여기도 나온 아이들도 꽤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기 관광지를 개발한다 이런 거짓말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좀 찾고요. 하천에 접근 통로가 없는, 여기는 좀 특이한데, 전부 옹벽 처리가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좀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들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걸 개인 시설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공공 영역에서 하고, 비용은 도에서 좀 지원을 좀 하든지, 이렇게.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좀 목록을 좀 만들어 보죠. 이런 거 중에 이 지역에 맞는 건 이렇게 시행하고, 저 지역은 저렇게 하고. 제가 원망 받을 거 알고 온 겁니다. 그 뭐 칭찬 받겠어요. 피해를 주는 최고 지휘자인데 뭐 사실 뜯어먹고 싶겠지. 이해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뜯어먹겠어라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손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요. 저희도 연구할 거고 여러분도 좀 아이디어 좀 내고 실현 불가능한 거 말고 실현 가능한 거.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향해 강하게 경고를 날렸어요. 계곡 주변 불법 시설들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이걸 숨기거나 눈 감아준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쉽게 말해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덮었다는 얘기죠. 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앞으로는 봐주는 일 없다. 잘못한 공무원은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 선언한 거예요. 그동안 공직 사회에는 적당히 눈 감아주는 관행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그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에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윗선에 거짓 보고를 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것. 말로만 끝나는 경고인지 실제로 인사조치나 수사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